네, 안녕하세요. 뉴튼입니다. 오늘 해야 될 얘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솔직히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요. 학교는 좋은데 과가 별로예요. 또는 과는 좋은데 학교가 별로예요. 그러면 뭘 선택할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 저는 좋은 학교, 좋은 과를 우작은 농담이고요. 솔직히 좋은 학교 좋은 과를 선택하고 싶죠. 하지만 우리한테 입시를 하거나 재수 반수를 할 때 봉착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전공을 보고 선택할지 아니면 대학교 이름을 보고 선택할지에 대한 질문이죠.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취업이라는 거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취업을 위해서 솔직히 대학교를 가고 있어요. 사실상 자신의 상품 값어치를 굉장히 올리기 위해서 대학교를 가고 있죠. 산업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1990년도만 해도 개발도상국 단계에 있었죠. 이때는 기업들도 그렇고 계속 자기네들도 산업을 배워가고 있는 단계였거든요. 인재들이 참 많이 필요했어요. 인재라고 하는 건 별거 없었거든요. 잘 배울 수 있는 친구,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고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친구들을 뽑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채라는 걸 하게 됩니다. 공개 채용이죠. 1990년도에 공개 채용 방식은 우선은 좋은 대학교 출신, 이게 문과든 이과든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가 이제 외국어까지 할 줄 안다면 뽑고 나서 각각의 계열로 보내서 인사고과를 해보고 이 친구들이 계속 배우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품질 좋은 백지종이를 뽑겠다는 거죠. 여기다가 아주 이쁘게 우리의 색깔을 입혀서 이 친구들을 쓰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입시는 문과로 가더라도 어쨌든 간 좋은 대학교 나오는데 굉장히 치중하게 되죠. 뭐 문과든 이과든 좋은 대학교 나오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과 쪽에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것보다 문과 쪽에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쉽다 보니까 문과 쪽으로 많이 몰렸던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거죠. 물론 좋은 대학교 가면 취업은 당연히 보장이 됐던 시기고요. 기업체 입장에서 국가에서 자꾸 공채를 요구를 해요. 공개 채용을 요구했던 이유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취업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 해 5,000명, 6,000명씩 뽑는 이 공채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채라는 대기업들은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밀어줬던 거죠. 이 이후 2000년대 초반을 가면서 산업이 굉장히 다각화되다 보니까 산업계의 변화가 발생을 했고, 문제는 기업체도 생존을 위해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전공의 색깔을 좀 또렷하게 보는 걸 원해요. 이 친구가 실제로 이걸로 뭐를 할 수 있는지 봐야 됐던 거죠. 아니면 이 친구가 인재라는 걸 봐야 됐던 거예요. 기업체 입장에서는 오버스펙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어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인턴이란 제도가 있죠. 인턴십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오버스펙이 나와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기사들을 보면 취업시장에서 과연 도대체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뽑아놨는데, 기업체들이 산업이 너무나 다각화되고 발전하고 경쟁이 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2010년도가 되면서 공개 채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됩니다. 공개 채용을 슬슬 포기하는 대기업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러면서 공개 채용을 안 하고 자기네들은 상시 채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상시 채용의 솔직한 의미는 뭐냐면요, 이제는 중고 신인을 뽑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력직을 뽑겠다는 거죠. 자기가 필요할 때 필요에 맞춰서 그런 신인들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신인이 아니죠. 어디선가 일을 했거나 아니면 그쪽의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는 친구들을 뽑겠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교는 약간 좀 더 낮아진 위치에 가게 되고요. 그 전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또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뽑기 시작하는 거죠. 선생님, 그걸 어떻게 보여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죠. 요즘에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자신의 재능이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사회다 보니까 그런 인재는 정말 뽑기가 쉬워집니다. 상시 채용을 통해서 본인들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그래서 뽑겠다. 한마디로 취업 시장이 좁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너네들 왜 공채 안 해? 야, 취업률 어떻게 할 거야? 너네 그렇게 하면은 지원을 끊어버린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대기업에서 왜 상시 채용을 할까요? 죽겠는 거예요. 대기업 입장도 저희 그런 거 안 해줘도 되는데 저희 좀 살고요. 취업을 잘하려면 결국에 결론은 선생님 말대로 가면 전공이잖아요. 대학교 네임보다는 좋은 전공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이 옷을 사러 갈 거예요. 브랜드가 좋은 걸 사야 될까요?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그런 디자인을 사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과 똑같아요. 옷을 사러 갈 때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그래서 너한테 어울리고 너한테 맞는 옷을 선택해야지, 그게 브랜드가 뭔 상관 있고 그게 요즘에 유행하는 거랑 뭔 상관 있어요. 여러분이 맞는 옷, 여러분한테 맞는 전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좋은 과, 그게 본인한테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집착해야 될 건 여러분한테 맞는 전공이 도대체 뭔지, 여러분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전공이 뭔지에 대해서 고뇌를 하고 그걸 위해서 입시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좋은 대학교 이름 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유행하는 전공을 하면 되는 건가요? 본인한테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더 집착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입시를 하고 재수를 하고 반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 가지로 취업도 해보고 창업도 해보고 했지만 제가 느끼는 바는 현재 그래요. 여러분의 공부가 어떤 목적성을 띄어야 될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렸어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